경쟁력 좋다. 해자 크다. 근데 저는 회사 사업 영역, 제품, 그다음 관련 기술,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 일하면 어떤지, 잡플래닛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드려요. 이런 섹션이고 지난번 주성을 했고, 요번에 할 곳은 HPSP예요.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조수 없습니다. 다 괜찮은 회사만 제가 가져와서 분석을 하고 이 회사의 재무적인 경쟁력이나 다음에 그런 사업 업황,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가져와서 분석을 같이 합니다. HPSP 좀 이름은 조금 약간 High Pressure Solution Provider, 이름 자체는 조금 뭔가 좀 빠지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 회사는 그러나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고 영업이익률도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이혜성님 말씀대로 거의 독점 회사예요. 얘는 뭘 하냐? 그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름처럼 하이 프레셔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아이맥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 벨기에 연구기관이죠. 아이맥이라고. 아이맥에서 뭐 HPSP가 아이맥과 같이 연구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의 뭐 보도 자료입니다.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그래서 뉴스에서도 뭐 HPSP 세계 유일이자 독점 반도체 핵심 장비 개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HPSP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아요. 좋은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관련 기술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이건 뭘 하는 회사냐 하면서 알기 전에 여러분이 하이 프레셔 하이드로진 어닐링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하이카파 메탈 게이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 방 땐 잘라야겠다. 안 되겠다. 자, 하이 프레셔 하이드로진 어닐링인데 이걸 알기 위해서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실리콘 모스펫의 MOS 구조, 그러니까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 구조에서 그 가운데 있는 옥사이드, 이 절연체가 옛날에는 실리콘 옥사이드라는 물질을 썼었죠. 근데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실리콘 옥사이드의 물리적 두께 한계로 그 이 물질이 뭐 실리콘 옥시나이트라도 잠깐 썼다가 현재는 하이카파, 즉 고유전체율 물질을 사용해요. 왜냐하면은 그 모스 캡 구조의 게이트 캐패시터스 C는 입실론 D분의 A 이렇게 표현되는데 뭐 A라는 거는 이제 면적이 커지면 커지는 거니까 결국에 단위 면적의 캐패시턴스를 유지하면서 이 D 두께가 너무 얇아지면 이제 어떻게 되죠? 다이렉트 터널링이 생기죠. 다이렉트 터널링을 방지하려면 결국에는 두께를 높여서 물리적 두께를 높이는 입실론 값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하이카파 물질이고 그것과 동시대 동일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게이트 물질을 메탈로 바꾸게 된 거죠. 거기까지는 알 거예요. 그러나 이 하이카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공정상의 난이도가 문제가 있어요. 공정상 그 열에 조금 민감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정기적인 문제인데 실리콘 밴드 옵셋이 좀 작아가지고 그 컨덕션 밴드의 옵셋이 좀 작아가지고 이게 다이렉트 터널링은 줄 수 있는데 그 핫캐리어 인젝션 문제는 여전히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할 인터페이스 트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HPSP의 고압 어닐링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페이스 트랩이 무슨 소리냐? 그 실리콘과 실리콘 옥사이드 계면, 그러니까 그 하이카파를 쓰기 전에 실리콘과 실리콘 옥사이드 계면을 생각해 볼게요. 실리콘은 결합을 몇 개 할 수 있어요? 실리콘 결합을 4개 할 수 있어요. 그쵸? 14족이니까 실리콘 결합을 4개 할 수 있는데 그 표면에 있는 실리콘들은 어떻게 되죠? 결합이 끊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 그러니까 채널 표면에 있는 실리콘들은 그 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댕글링 번드, 결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비탈이 채워지지 않은 번드가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종의 트랩이라고 부르죠. 이런 애들 전자를 이제 잡아당김으로써 이제 여러 스캐터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뭐 페르미 레벨 피닝 같은 그런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모스펫에서 MOS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실리콘 표면에 산화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산화를 시키면서 이 산소와 실리콘을 반응시켜요. 그럼 반응시키면 어떻게 되죠? 실리콘에 있는 댕글링 본드들이 전부 다 산소랑 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실리콘 산화막을 쓴 모스펫에서는 계면이 굉장히 좋아요. 그 뭐라 하지?
그 댕글링 본드가 적습니다. 즉 트랩이 적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이카파 물질을 쓰게 되면 하이카파 물질은 직접 이 실리콘과 반응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 하프늄 옥사이드, 질코늄 옥사이드, HGO 이런 애들은 데포지션으로 덮는 거죠. ALD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공정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데포지션과 산화의 가장 큰 차이죠, 이게. 데포지션 하게 되면 이 실리콘 계면이 어떻게 돼요? 이 예쁜 이 옥시즌과의 결합, 요런 결합들이 없어요. 요런 게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댕글링 본드라는 것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트랩이 많이 생기게 돼요. 네, 여기까지가 첫 꼭지예요. 예, 준준주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카파 물질을 쓸 때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이 인터페이셜 레이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하이캅 K 물질을 데포짓을 하기 전에 엄청나게 얇은 실리콘 옥사이드를 그 산화를 쫙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면에 이걸 만들어 주려고, 요거를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시키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터페이셜 레이어로 쓰는 산화막은 대개 두께가 1나노 미만이에요. 뭐 10옹스트롬 미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얇으니까 이 완전히 트랩이 없어지지 않아요. 산화가 그 표면이 산화가 다 되질 않는 거예요. 일부 트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이 이제 계면에서 전도도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거나 그 VT를 컨트롤하기 어렵게 만든다든가, 아무튼 트랩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이 트랩을 제거를 해줄 거예요. 네, 제거를 해줄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수소랑 이걸 붙여주는 거예요. 네, 수소랑 이걸 붙여줘요. 그래서 수소가스를 넣어서 이 트랩들과 반응을 시키는, 어떤 열을 줘서 이 트랩에 있는 댕글링 본드와 반응을 시켜가지고 트랩을 없애는 과정이 뭐예요? 하이드로젠, 수소 어닐링이에요. 네. 확실히 이 방막 형성 과정에서 이혜성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펙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장비를 만드는 게 HPSP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아니 이거 좀 쉬워 보이잖아, 기술이. 이거 왜 독점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왜 독점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뭘 만드냐, 그래서 이 지니시스라는 녀석이고 450도 이하에서 1에서 25 atm 사이에 압력을 줘서 이 어닐링을 시킬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특허도 있어요. 장비 이렇게 생겼대요. 장비 제 생각에 이거 보니까 장비가 그렇게 가로로 길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형, 이렇게 딱 요 오른쪽에 있는 모양대로 그 수직으로 서가지고 이제 그 수직형 퍼니스는 아니고요. 퍼니스는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반응 그 로가 수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HPSP의 자료에 따르면 맞습니다. 버티컬 타입 같아요. 사실 이제 왜 독점인지는 여기 이제 채팅에서 아주 훌륭한 구독자분들께서 이미 답을 주셨어요. 여기는 너무 구독자 수준이 높아. 문제예요. 그래서 준준주님, 제가 포밍가스 어닐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답변은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께서 주시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서 뭐 타사 장비는 1 atm 미만에서 동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온도를 올려야 된다. 고온 공정을 하기 때문에 이 고온 공정을 어닐링을 해버리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그 열 thermal budget이 있죠. 그 thermal budget에 문제가 생기죠. 열을 줘버리면 뭐 그 밑에 해놓은 공정이 뭔가가 망가질 수 있어. 어쨌든 뭔진 모르겠는데, 뭐 도펀트가 확산을 하든 아니면 메탈이 녹건 아니면은 뭐 방막의 스토카이오메트리가 바뀌던, 아무튼 그런 문제가 생기죠. 스토카이오메트리는 안 바뀌었구나. 크리스탈 크기가, 그레인 크기가 바뀌던 뭔가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열을 쓰는 거는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압을 쓰는 대신에 그 공정 온도를 뭐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압력을 높이면 수소 기체 분압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도 이 반응 속도가 유지된다. 뭐 이런 골자 같아요. 그래서 내 장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이제 풍산 마이크로텍이라고 풍산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우리 그거 알죠? 그 포탄 총탄 만드는 그 탄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풍산에서 원래 그 풍산의 계열사였는데 이거를 매각을 했어요. 이 회사를. 예, 맞습니다. 그 자주포랑 탱크 포탄 그 풍산 맞습니다. 원래 그 회사의 자회사였는데 2009년에 이걸 하이디스로 팔리고 뭐 이게 뭐 별도로 뭐 분할을 해서 나왔던지 어쨌든 지금 HPSP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09년에 이 아까 이 위에 이 장비를 얘네들이 특허를 냈어요. 그러니까 2009년 이쯤이죠. 이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이 장비를 특허를 냈고 그 특허에 따라서 정제 보호를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공부하셨어요? 어우,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실적. 그래서 실적은 어떠냐? 그 연간 실적이 어마어마해요. 여기 보면 22년도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3년 중순에 상장했고 이게 차트 전부입니다. 이 왼쪽이 차트 전부고 이게 최고점 6만 3천을 찍었다가 지금 2만 4,400원까지 내려와 있어요. 2024년부터 내내 내리막이죠. 아쉽게도. 근데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회사 자체는 지금 보면 25년에 매출액 2,100억 예상인데 어, 영업이익이 1,100억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0%예요. ROE가 29입니다. 이거는 사실 회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탈한국급이에요. 음, 이거는 이건 사실 이 조선장에 있을 회사가 아니지. 코스피 따위에 있을 회사가 아니고 영업이익률과 그런 ROE를 봤을 때 정말 미쳤습니다. 네, 특히 ROE. 아, 우리나라 코스피 ROE 평균이 뭐 4, 5 이런데 지금 얘가 ROE 20이니까 얼마나 자기 자본 운용을 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장하기 전에 ROE 더 높았어. 그러니까 상장으로 지금 자본을 더 끌어온 거죠. 지금 ROE 낮아진 게. 그쵸? ROE가 그 Return on Equity잖아요. 자기 자본 대비 수익. 그러니까 그 수익이 높아졌는데 ROE는 낮아졌다니까 이제 상장을 하면서 자본을 확충한 거죠. 23년에. 그렇습니다. 예, 잭잭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 회사에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고 현재 독점이에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95%가 독점이에요. 95%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독점이죠, 완전히. 네. 그런데 이 예스티라는 장비랑 이 특허 소송이 걸려 있어요. 이 예스티가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고 여기 보면 24년 11월 기사죠. 예스티가 HSPSP로 상대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HPSP에 대한 승소 결론을 내렸다. 예스티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 3건 모두 각하했다. 어쨌든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들어왔는데 이 특허 관련된 소송에서 패배했다. 뭐 이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약간 위스케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특허에 의한 보호라는 걸 별로 안 믿어요. 그 특허의 규범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12명, 14명,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변호사거든요. 근데, 저는 특허의 규범력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특허로 기술을 보호받는다는 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리스키한 사업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네. 변호사죠. 왜냐하면은, 아, 오늘 뭔 일이 있었냐면은, 오늘 변호사 시험 그 발표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뭐 하는지. 어쨌든 anyway 이것도 잘라야겠다. 그 근데 이게 특허만 있냐? 예, 예.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보면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특허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 그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였지? 아, 진짜 좋은 인사이트인데 이거 뭐 생각나냐면 이 회사가 이 이게 딱 생각나요. 이 프랑스에 GTT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GTT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회사냐? 무슨 가스 테크니크 무슨 프랑스어 회사야. 나도 못 읽어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 그 LNG 화물창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LNG 운반선이 있어요. 이 LNG 운반선이 이렇게 생겼고 이게 아마 방식을 봐서는 우리나라 배일 거예요. 일본 배가 아니라. 네. 이 LNG 운반하는 화물창을 만드는 회사예요. GTT라는 회사가. 예, 전 세계 독점이요. 맞습니다. 이해성님 말씀대로 유일신이고 이 회사의 기술은 특허가 만료됐고
30년 동안 이 회사가 이 화물창을 독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화물창 가격이 얼마냐? LNG 선박이 하나가 요새는 좀 성가가 올라서 모르겠는데 이제 가장 큰 17만 4천 제곱미터급이 한 2억 5천만 달러 할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한 3천억 할 텐데 3천억 이상, 3천억, 3,500억 이렇게 할 텐데 이 화물창 가격이 200억이에요, 그중에서. 근데 이거 GTT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GTT는 영업이익률이 60%가 넘어요. 제조업 회사인데. 미친 회사예요. 그 우리나라가 이 LNG 운반선 하나 만들어서 남는 돈이 한 2, 3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원가 중에서 이 GTT한테 화물창 이 기술 이용료를 주는 게 한 200억 돼요. 네.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근데 왜 이걸 하냐? 왜 이 회사에서 받냐? 이게 폭발하면 소액된 말로 좆대요. 이 LNG 선이 폭발하면 한국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네. 이 GTT 화물창이 신뢰도가 높잖아요. 수십 년 동안 이거 3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이 회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특허 소송이 걸려 있더라도 이 HPSP의 장비 자체가 고압 수소를 쓰는 거잖아요. 수소는 폭발할 수 있죠.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 수소를 쓰는 고압 수소를 쓰는 장비는 뭔가 이 시장 선점자의 신뢰성이라는 게 굉장히 유리한 팩터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해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특허보다 더 좋은 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EST가 지금 후발주자로 진입을 하는데 특허를 회피해야 되잖아요. 네. 네. 특허로 회피해야 되면 얘네들이 또 도전적인 기술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신뢰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 유킹님 H2 애싱 뭐 터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사실 불안하죠. 수소가 가스가 워낙 작으니까 밀폐도 잘 안 되고. 네. 근데 그 저희 서울대 반공연에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저도 교수님한테 들은 건데 실란가스에 불 붙은 적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럼 가스 라인이 다 탄다 그러더라고. 실란도 굉장히 인화성 가스거든요. SiH4니까 수소 4개나 들어있잖아요. 실리콘에. 근데 어쨌든 불 나면 끔찍할 것 같아. 어쨌든 anyway. 네. 이혜성님께서도 네. GTT 맞아요.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 회사랑 굉장히 비슷해. 영업이익도 비슷하고 사업 방식도 비슷하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해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 네, 향후 전망은 이게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를 지금 모든 곳에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은 곳에 쓰지만 어, 옛날이라 그래봤자 뭐 한 5년 4년 전이지만 그때는 로직에서만 쓰고 디램에서는 안 썼어요.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를. 근데 이제는 DRM에서도 쓰거든요. 이거는 뭐 공개되어 있는 정보니까 DRM에서도 쓰니까 물론 이제 이 어닐링 장비를 다 샀겠죠. 그렇지만 뭐 향후 뭐 D램 세대가 거듭하면서 하고 D램 캐파가 확장되면서 이제 D램 쪽까지 진출해서 뭐 점유율을 먹어올 수 있다, 장비를 팔 수 있다라는 게 네, 이 회사 전망이에요. 좋은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하이케이가 그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디램에 보면 디램 셀이 있고 뭐 그 주위에 뭐 있잖아요. 뭐 센샘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트랜지스터를 하이케이를 써요. 네. 뭐 미세해지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디램이 지금 속도가 계속 빨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이제 셀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급해 있는 뭐 래치, 센샘프 이런 것도 다 빨라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하이케이를 쓰는 것 같아요. 네.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를.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연봉과 잡플래닛을 볼게요. 어떤 회사냐? 안타깝게도 이 회사는 어, 요새는 사람 잘 안 뽑아요. 옛날엔 사람 많이 뽑았는데 요새는 사람 잘 안 뽑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연봉을 보면 사원이 115명이에요. 근데 네. 전체 평균 연봉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근데 제가 잡코리아에서 데이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거 같아요. 그 스톡
그러니까 우리 사주를 포함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회사가 뭐 상장을 했으니까 스톡 옵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해성님 말씀대로 초봉은 높다 그래요. 네. 초봉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평균 연봉이 3화보다 높잖아요. 이 정도까지 주진 않지만 어 초봉은 맞아요. 중견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근데 얼마인지 몰라. 지금 인원이 11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데이터가. 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려요. 죄송하지만 저도 몰라. 그래서 연봉 결론 나도 몰라. 근데 이건 아니야. 네. 어 알아봐드리면 댓글에 혹시 알아보면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님. 네. 제가 4,900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4,900은 사실 막 조금 아웃데이티드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하나, 둘, 셋, 넷, 5개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네. 4,500이에요. 아, 제가 알아보고 나왔다. 주성보다는 덜 주네요. 네. 그렇지만 독점 기업이라는 거. 그게 좋죠. 자, 5.0짜리 리뷰야. 근데 22년 5월에 작성했네요. 좀 된 리뷰예요. 네. 경쟁력이 뛰어나고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 그다음에 임직원 수가 많은 편이나 매출이나 일에 비해서 임직원 수가 적은 편이나 많이 채용할 예정. 5.0이네. 그러니까 딱 들죠.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예, 많이 채용한다. 근데 지금 일이 많아가지고 뭐예요? 여기 딱 써있잖아 여기. 여기. 자, 일의 매출이나 일에 비해서 임직원 수가 적은 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일이 많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 나간다는 소리예요. 여기 장점에 노고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짐. 이런 회사가 또 이 훌륭한 회사가 한국에 있어. 예, 일을 많이 하면 보상을 잘 준다. 근데 이 얘기가 이 다른 리뷰에 써 있어요. 비슷한 게. 가봅시다. 각 기업이에요. 여기 보서는. 야 여기도 있어. 야, 일한 만큼 보상해주는 드문 기업. 네, 드물죠 이런 회사. 네, 이런 회사 드뭅니다. 프로세스가 구축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맞아요. 이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110명짜리 회사잖아요. 갓 상장했잖아. 그럼 체계가 없어 이런 회사들은. 체계를 기대하면 안 돼 여기서는. 여기서는 여러분이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돼. 이런 회사는. 네, 그렇습니다. 경영진에 바라는 점 불만 없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 자플랜의 평이 3.9예요. 네, 3.9입니다. 엄청 높죠, 3.9면. 자, 독점 기술이 있는 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여기 또 있어. 승진 기회가 많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커나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단점. 이게 단점 아니에요. 네. 업력이 짧아서 새로 만들어 나갈 것들 많다. 이건 장점이야. 내가 할 일이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잖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뭔가 하면 내가 해낸 거잖아. 이게 단점은 아니에요. 그냥 쓴 것 같아. 네. 야, 그래서 예, 그쵸, 맞습니다. 배울 게 많다는 거는 축복이야, 축복. 좋은 거예요. 일이 많은 거는. 쓸데없는 일이 많은 거는 나쁜 거야. 근데 일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네, 의미 있는 일이 많은 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또 이런 거 드세요. 돈은 많이 준다.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으나 체계가 잡히면서 타이트해진 느낌. 예, 사람이 너무 없어서 갈려나간다. 최소 이익 인원으로 최대 이익 뽑아먹으려고 그러는지만 너무 힘들었다. 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2년 7월이니까 이것도 좀 된 거네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제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정말 큰 함정이 있어. 정말 존나 큰 함정이 있어. 그걸 좀 끝까지 보시면 내가 그 함정에 대해서도 말해드리죠. 그러니까 있어야겠어요, 나가야겠어요. 네, 있어야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이 회사들이 좀 크잖아요. 그러면 그 체계가 잡혀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뷰로크래시 뭐라 그러지? 관료주의가 생겨요. 그러면서 조금 수직적인 문화도 생기고 그 옛날에 사실 이 회사랑 좀 오래 했던 사람들은 서운할 수가 있어. 이거는 내가 이 100명짜리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막 커요. 예를 들어 내가 30명에서 50명, 100명 이렇게 크면 네, 뷰로크래시가 생겨요. 그러면서 기존 인원들과 신규 인원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회사가 작을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스펙적으로 화려한 사람은 아니에요.
스펙은 조금 낮을지 몰라도 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있고 그다음 회사를 잘 알고 일도 잘 해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신규 들어오는 사람들은 스펙이 좋아요. 옛날보다. 그러면서 약간 회사가 새로운 사람을 더 대우해주기 시작하면 이제 기존 인원들은 야 내가 여기서 너네랑 같이 있었는데 약간 이런 게 나오고 만약에 기존 인원들을 대우해주기 시작하면 이 신규 인원들이 볼 때는 나보다 약간 이 사람 역량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이 배틀이 붙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옛날에는 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그랬어요. 저희 회사가 그 엄청 작은 회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이 자율이었어요. 점심이 아예 자율이었어.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점심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네, 진짜 아무거나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유들이 살짝 없어지게 돼요. 좀 회사가 좀 커지고 옛날에 막 10명 랍스터까지는 아닌데 진짜 막 장어덮밥 이런 거 막 시켜먹고 그랬어요.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리고 이제 회사 규모도 커지면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어, 맞아요. 런치 스시 오마카세 네, 그랬었대요. 네. 옛날엔 진짜 그랬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커지면 좀 체계가 잡히면서 네. 내가 뭐랄까 그런 것들이 좀 스탑돼요.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약간 좀 관료주의적인 분위기로 좀 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서운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자, 세 번째. 예. 예, 갑자기 성장하는 회사라 체계가 잡히지 않는 회사. 뭐 그렇습니다. 체계가 당연히 안 잡힐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제가 이거 갖고 온다 그러고 안 갖고 왔구나. 이게 규정 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있어. 이 회사는 상장을 하면서 뭘 받았어요? 스톡옵션, 자사주를 받았어. 그리고 상장하고 어떻게 됐어 회사가? 지금 보통 이제 1년이면 보호회수가 풀리잖아요. 상장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럼 이제 대충 뭐 9월에 상장을 딱 했어요. 그럼 지금 상장했을 때 뭐 가격이 12,000원이었으면 보유회수가 풀릴 때 지금 얼마나 돼요? 이게 지금 거의 3만 4만 원이잖아. 네. 맞아요. 계잡주 무빙이죠. 지금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어쨌든 이쯤 온단 말이야. 내가 보호회수가 풀린 가격에 가격이 상장 가격의 지금 한 3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회사가 상장을 할 때는 그 상장 회사에 그러니까 그 우리 사주 조합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 사주 조합은 그 직원이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거나 받거나 어쨌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 회사를 뭐 이것처럼 12,000원에 상장한다 그러면 우리 사주는 내가 6,000원 보통 막 그렇게 싸게 살 수 있어요. 6,000원에 살 수 있어. 예를 들어. 그런데 대신 뭐가 있어요? 이 회사가 상장한 지 1년 동안 못 팔아요. 보통 1년이에요. 락업이. 락업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들이 예를 들어 6천 원에 1억 원어치를 샀어. 근데 이게 3만 6천 원이 되잖아요. 그럼 6배 된 거잖아. 5억 버는 거잖아. 이게 사라고 회사에 대출도 해주거든요. 회사 상장할 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상장 시기에 있었던 사람이랑 상장 후에 들어온 사람이랑 약간 그 금전적 격차가 생겨. 그러면서 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약간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 예. 그쵸. 이게 상장을 시키는 건 진짜 대박인데 그 상장 후에 상장 전과 후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그런 갈등들이 생겨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성장통을 이 회사가 겪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쵸. 그거 어쩔 수 없죠. 사실 이게 개국 공신은 무조건 대우해줘야 되거든요. 개국 공신을 대우 안 해주면 회사가 아무도 회사에 충성하지 않아요. 예. 개국 공신은 당연히 대우해줘야 되고 상장 전에 함께했던 사람들 당연히 인생 역전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쵸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이 회사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이게 있으면 피- 사모펀드 큰 손 몰려돈 HPSP 인수전 이 사모펀드에 갈라 그래요 이 회사가. 근데 이 사모펀드에 가잖아요.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 매우 좋잖아요.
네, 제가 그냥 이거 말해야겠다. 여기서 이게 구조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구조조정을 졸라 더럽게 해요. 예, 맞습니다. 딱 홈플러스도 그렇죠. 근데 지금 뭐 MBK 묻은 회사 우리나라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구조조정을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일을 했잖아요. 뭐 갑자기 저기 뭐야 뭐 삼척 이런 데다가 콜센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길로 사람들 발령 보내서 퇴사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얘네들은 인력 감축, 그다음에 원가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 사펀에 인수되고 그 회사가 그렇게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커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나라 그 지배구조상 금융사가 회사를 소유하는, 그러니까 투자 회사가 회사를 소유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미국도 그렇잖아. 애플의 최대 주주가 버크셔 블랙록 그다음에 뭐야 뱅가드잖아요. 물론 뭐 이제 뱅가드랑 블랙록은 ETF니까 그렇고 얘네들은 이제 롱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특히 이제 블랙락 같은 회사는 거의 그 자본주의의 영속성을 바라는 애들이잖아요. 네, 걔네들은 엄청나게 롱텀을 보잖아. 근데 사모펀드는 진짜 당장 뭐 3년 뒤에 팔고 튈 애들이니까 그 엄청나게 감축을 해요. 그다음에 사펀에 인수된 회사의 직원들은 제가 어느 회사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굉장히 안 좋아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연봉 인상률 받고 복지 다 없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PF에 인수됐다는 거는 이것도 일부 잘라야겠다. 일부 자릅니다. 이런 목숨 이런 말 못 들어요. 라이브 안 오면 꼭 보셔야겠죠. 예, 그래서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직원들은 정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블랙스톤, KKR, 칼라일, MBK. 네, 맞습니다. 유킴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블랙스톤은 어떤 회사냐? 블랙락 있잖아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큰 뭐 AUM이 뭐 1조 달러가 넘는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 자산운용사. 그 블랙락의 레리 핑크 사장이 창업자가 그 블랙스톤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름이 락인 거예요. 블랙스톤이랑 자기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블랙락이라고 지은 거거든요. 어쨌든 anyway. 그다음에 KKR은 얘도 사모펀드고 이 칼라일은 그 여러분 제롬 파월 알죠?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네, 연준 의장이 이 칼라일 출신이에요. 네. 그 제롬 파월은 특이하게 변호사예요. 이 사람은 경작 박사 없습니다. 변호사였고 칼라일 출신이고 이 칼라일에서 인수합병 쪽을 해서 떼돈을 벌었어요. 파월 그래서 돈이 수천억의 재산이 파월은. 그다음에 MBK 우리나라 회사죠. 네, 그렇습니다. anyway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평 엄청나게 좋은 회사다. 경쟁력 좋다. 회사 다 좋다. 해자 크다. 근데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나중에 미래가 사실 직원 입장에서는 그다지 안 좋을 수도 있다. 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좋았죠?